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 절차에 국무총리실 이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나 결국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총리실 검증 절차와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 절차 도입에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국토부가 합의했습니다. 오거돈 시장 등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과 김 장관이 얼굴을 맞댄 것, 검증단 최종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장들은 간담회에 앞서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남권의 관문공항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800만이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국토부 역시 총리실의 검증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부울경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과 확장성, 환경, 소음 등의 문제로 관문공항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해신공항 사업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국 양측의 의견 접점이 불가능한 걸 확인한 이상 총리실 검증 절차가 유일한 해법임을 서로가 수용한 겁니다. 이번 합의엔 양측이 총리실 검증 결과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울경은 국토부가 아닌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판정하게 된다면 김해신공항 무산은 필연적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총리실 검증 절차와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인데 이를 두고 앞으로 부울경과 국토부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감천 문화마을의 대표 먹거리로 감천 달빛 도너츠가 지난해 선정됐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영업 6달 만에 돌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황당한 구청의 행정으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감천 문화마을. 이곳의 대표 먹거리로 선정된 감천 달빛 도너츠는 사하구청의 공모 사업에서 대상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달빛 도넛 영업이 중단되면서 불은 모두 꺼져 있고 각종 집기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업 주체인 주민협의회와 업체의 갈등 때문. 업체는 주민협의회가 사업 초기 발생한 적자를 정산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업체가 운영하던 매장 판매를 모두 주민협의회 측이 맡겠다. 판매 인건비를 올리는 만큼 생산 단가를 맞추란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에서 때 문을 닫을 이유가 없으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계속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왜 이 사업이 아무 하도 없이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데 자꾸 저런 제안을 하실까? 주민협의회는 업체가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 배분과 정산에 대해선 모두 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이유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 이를 키운 사하구청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샘플이 없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추후에 하려고 했고 다음에 그 사업장이 죄송하지만 안 될 거라고는 이렇게 파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장 건립 등에 투입된 구비만 4억 5천만 원. 감천 문화마을 대표 먹거리 사업은 결국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0년 넘게 국가 보조금을 타낸 가짜 장애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경을 벗고 시력이 나쁘다고 우겨 1급 시각장애 진단을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영구의 한 도로, 화물차 한 대가 인도로 접근하며 부드럽게 주차를 합니다. 차를 몰고 있는 박모 씨는 다름 아닌 1급 시각장애인.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형체만 보이는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정시력 0.7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차를 몰고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이 보이는 상태였지만 10년 넘게 이를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이런 박 씨의 사기 행각은 이웃들의 눈썰미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이라던 박 씨가 차를 몰고 다니며 노점상을 하는 걸 의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를 몰거나 과속을 하다 교통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인데 완전히 앞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실제 운전하신 장면이나 보행하신 장면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범죄를 구정했습니다. 지난해 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유람선 관광을 즐기며 경치가 참 좋다는 등 지인의 모습을 휴대폰 영상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장애인 생활급여와 활동지원금 등 나랏돈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시력과는 상관없이 안구질환인 황반변성 증상을 근거로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따낸 박 씨. 전문가들도 장애 판정의 기준이 되는 시력 검사가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시력을 재는 건 어쨌든 환자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력판에서. 시력이란 건 자각적인 검사죠, 어쨌든. 경찰은 장애인 활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해운대구 우동 BRT 버스 전용차로 구간에서 가로, 세로 1m, 깊이 1.3m 등 모두 2개의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전용차로 70m 구간을 통제하고 차량들을 다른 차로로 우회시켰습니다. 해운대구는 3시간에 걸쳐 복구 작업을 펼쳤고 싱크홀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형성하고 있는 부산 물류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류는 물적 유통의 줄임말로 생산된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운송과 포장, 보관과 하역, 재가공 등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전국으로 뻗은 운송망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국내 최대 항만을 낀 부산은 일찍부터 물류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공급과 수출이 유리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의 태동지가 됐습니다. 대외의존적인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량 기준 수출입의 99.8%, 금액 기준 69.4%가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기준으로 70%가 넘는 수출입 화물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166만 TEU.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4개 중 3개가 부산을 통해 드나들었습니다. 전 세계 6위 물동량을 기록하면서 수출입 화물이 몰리는 부산항 배후단지는 한국 물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물류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항이 중심이 되고 특히 신항 배후 물류단지 현재 416만 제곱미터 규모, 여기에 67개의 국내외 물류기업이 최근엔 초대형 선박의 입항 증가로 물동량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에 들어온 컨테이너 선 중에 가장 큰 생텍 집베리호입니다. 선체 길이 400m,
세어보면 부산타워나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보다 높고 101층 LCT와 맞먹습니다.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6m짜리 기준으로 2656개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쌓으면 대략 126km,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길이가 나옵니다.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물류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산은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운수업체는 3만 곳, 종사자 수 10만 명, 매출액 10조 4천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8% 안팎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산의 대표적 물류기업 은산해운항공. 창업 26년 만에 직원 350명, 연매출 3천억 원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화물 운송과 보관, 포장 등을 일괄 처리하는 종합 물류 체계를 갖추고 미국과 베트남 등 세계 곳곳에 지사도 세웠습니다. 이곳 은산해운항공의 물류 창고에는 10,000가지가 넘는 각종 수출입 제품들이 선적과 출하를 기다리며 이렇게 가득 보관돼 있습니다. 소량의 화물도 하주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정말 그 정확한 스케줄에 또 최저의 비용으로 전 세계 5대형 6대주를 우리가 성실하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물류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첨단 물류단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되면 육해공을 잇는 부산의 물류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의 중소상인 5천여 명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지역 경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지역 화폐 도입과 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부산의 경우 전체 26만 6천여 개의 사업체 중 86%가 소상공인 사업체일 정도로 부산의 소상공인 비중은 높습니다. 10년째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는 진건호 사장 역시 부산의 소상공인 중 한 명. 하지만 요즘은 납품 차량 한 대 건사하기가 힘듭니다. 주차 문제하고 유류지원 문제. 지금 와서 이리 어려울 때는 뭐 진짜 어디 뭐 다른 조그만 거라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거의 간절히 바라죠. 부산의 소상공인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지역 경제, 골목 상권 이대로는 안 된다며 긴급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화폐 도입, 카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가맹점 단체 설립, 정책 개발 과정에 중소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산시 중소상인 정책위원회 설립, 납품 차량 사전 등록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만큼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보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 유통업체가 공급하고 지역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제안이 지역 경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늘 주택금융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택금융 컨퍼런스에는 미국 MIT 경영대학원 데보라 루카스 석좌 교수를 비롯해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해 주택금융 발전과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